안녕하세요. 서울시립 청소년 미디어센터의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해소 사업 담당자 김건희입니다. 2021년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 습관 진단조사 담당 교사 설명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해당 사업에 함께 해주시고 애써주시는 담당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해소 사업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과의존하여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학생들의 이용 습관을 진단하고 단계별로 적절한 상담과 전문적인 치료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일상생활을 회복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저희와 함께 힘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에는 미디어 과의존의 실태와 사업 목적,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 습관 진단조사 진행 절차, 치유 서비스와 서비스 연계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혹시 코로나 블루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이 우울감과 무기력감을 경험하면서 생긴 신조어입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발표한 코로나19 청소년 및 보호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과 보호자 모두 불안과 걱정을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과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심리지원 서비스라고 청소년과 보호자 모두 보고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작년에 이어 2021년에도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청소년 미디어 사용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보호자의 힘든 점 중 자녀의 미디어 사용 증가가 77.8%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야외 활동이 축소되고 온라인 수업이 증가됨에 따라 청소년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컴퓨터와 스마트폰, TV 등 미디어에 집중하여 생긴 결과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해소 사업은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이 심리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진단조사부터 상담, 심리검사, 병원 치료, 치유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미디어 과의존으로 인한 일상생활 문제의 경각심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미디어 과의존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아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여 과의존 수준에 맞는 상담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 습관 진단조사 진행 절차입니다. 진행 절차 설명에 앞서 진단조사 설명회 자료 다운로드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미 이 설명회를 들으시는 선생님들께 메일로도 함께 발송해 드렸는데요. 서울시립 청소년 미디어센터 청소년 미디어 치료 상담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담당 선생님들의 진단조사 안내와 진행의 편의성을 위해 세부 매뉴얼을 수록해 놓았습니다. 담당 교사 홈페이지보다는 이곳에서 한 번에 자료를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는 것이 진행하시는 데 혼선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진단조사나 이후 치유 서비스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하단에 있는 사업 담당자 번호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이용 습관 진단조사는 학령 전환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전수조사입니다. 해당 학년은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으로 총 3주에 걸쳐 3월 29일 월요일부터 4월 16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사업 진행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3월 26일까지는 진단조사 진행 준비 기간으로 선생님들께서 받으신 가정통신문과 동의서를 배부하고 각 학교 담당자와 학급 수, 인원을 등록하시는 기간입니다. 3월 29일부터 4월 16일까지는 진단조사를 실시하시고 4월 19일부터 23일까지는 보호자 동의서를 확보하여 시스템에 입력하시는 단계로 이어집니다. 그 후 4월 26일부터 30일까지는 추가 심리검사를 진행하시어 검사 결과를 발송하시고 치유 서비스를 신청해 주시면
5월 3일부터 치유 서비스가 진행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단계인 진단조사 진행 준비 단계입니다. 이 단계의 경우 대부분 진행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담당자 지정과 학부모 사전 안내, 학급별 패스워드, 학급 수와 학급별 인원 등록이 이루어지며 school.e진단.kr 담당 교사 사이트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조사 진행 중 담당자가 바뀌실 경우엔 진단조사 콜센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실시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진단조사 시스템을 이용하시게 됩니다. 서울시립 청소년 미디어센터 사이트에 커뮤니티 공지사항에 업로드되어 있는 교사용 매뉴얼을 다운받아 참고하시면 보다 원활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진단조사는 인터넷 과외존을 진단하는 K척도와 스마트폰 과외존을 진단하는 S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PC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진단조사 실시 전 안내해야 할 필수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진단조사 실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학생들과 선생님들 모두 궁금해 하시는데요. 진단조사는 총 30문항으로 약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진단조사 실시 시 미리 안내 부탁드립니다. 이용습관 진단조사는 옳고 그른 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에게 가장 해당되는 정도를 체크해야 함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교육, 온라인 수업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교육 목적을 제외하고 평소에 자신이 사용하는 미디어 이용 습관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교실 혹은 가정에서도 검사 실시가 가능하지만 원활한 진행 관리를 위해서 교내 컴퓨터실 등을 이용하셔서 학급별로 한 번에 실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진단조사를 진행할 때 타 학생이 잘못 접속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필수적으로 안내해야 하고 다른 학생의 이름으로 진행하지 않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선생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 미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언어상의 장애나 장기 결석 등의 불가피한 상황에는 질문지에 체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진단조사 제외 사항으로 둘 수 있습니다. 미디어 과외존이 심하다고 판단돼서 진단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초4, 중1, 고1 외의 타 학년이라도 담당 교사 판단 하에 진단조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진단조사를 실시하게 되는 청소년들은 이런 화면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인터넷 이용 습관 척도는 일상생활장애, 금단, 내성으로, 스마트폰 이용 습관 척도는 조절 실패, 현저성, 문제적 결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교육이 증가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온라인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실시하지 않도록 평소 자신의 미디어 이용 습관을 점검하며 진단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가 필요합니다. 진단조사 진행 현황은 진단조사 담당 교사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입하신 학생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삭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삭제하실 경우에는 복구가 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단조사 결과는 일반군, 주의군, 위험군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일반군은 스스로 미디어 사용을 조절할 수 있는 학생으로 동의서, 치유 서비스, 추가 심리 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의군은 미디어 사용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학생으로 동의서가 필요하며 치유 서비스 대상자로 분류되지만 추가 심리 검사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위험군은 미디어 사용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한 학생으로 동의서가 필요하고 치유 서비스 대상자로 분류되며 추가 심리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인터넷 척도, 스마트폰 척도 중에 하나라도 주의군 이상이 나오면 동의서 발송 대상이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계는 보호자 동의서 확보 및 시스템 입력 단계입니다. 보호자 동의가 진행 절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이유는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치유 서비스 진행과 추가 심리 검사 등 모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진단 결과 주의군, 위험군 학생을 대상으로 보호자 동의서를 확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담당 교사가 판단하에 비대상자인 일반군도 보호자 동의서 제출 대상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관련 문의나 어려운 점, 오류 발생 등은 하단에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서를 받을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동의서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학생에게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동의서를 받게 되면 스스로 혹은 다른 학생들이 해당 학생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문제 있는 학생으로 낙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의서를 보내실 때 주의군, 위험군 학생이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안내해 주셔야 하고 선생님들께서도 해당 학생들이 문제가 있는 학생이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치유 서비스의 경우 미디어 사용과 관련된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안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동의서를 받지 못할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치유 서비스 기관으로 치유 서비스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동의서를 받지 못했지만 과외전 정도가 심해서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경우는 어쩌죠? 라고 선생님들께서 문의를 주실 때가 있는데요. 해당 학교 지역별 치유 서비스 기관에 예방교육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시는 과정이 까다롭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데요. 상담치료 서비스에 대한 동의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모두 받았을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연계기관에 치유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담치료 서비스에 대한 동의는 받았으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상담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셨지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연계기관이 해당 개인정보를 넘겨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클래스나 상담 선생님이 계실 경우 미디어 과외존에 대한 상담을 학교 자체적으로 진행해 주셔도 됩니다. 보호자 동의서 양식은 상담 홈페이지에 커뮤니티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호자 동의서 확보 후 시스템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진단조사 시스템에 접속하신 후 보호자 동의서 등록 탭을 선택하시어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등록 시 보호자 동의 여부와 보호자의 성명, 연락처를 꼭 입력 부탁드립니다. 담당 교사 판단하에 비대상자인 일반군도 보호자 동의서 제출 대상 탭을 통해 추가 등록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 습관 진단조사 진행 절차 중 보호자 동의서 확보 및 입력까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희슬 선생님께서 추가 심리검사 진행과 절차, 치유 서비스와 서비스 연계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청소년 미디어센터 전담 상담사 정희슬입니다. 지금부터는 선생님들께서 많이 질문 주시고 또 헷갈려 하시기도 하는 추가 심리 검사와 치유 서비스 연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심리 검사 진행에 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추가 심리 검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텐데요. 추가 심리 검사는 진단조사 결과 위험군인 청소년들이 미디어에 과의존, 과몰입하게 된 이유가 미디어 문제 이외에 또 다른 심리적 어려움이 있지는 않은지 파악해보기 위한 검사입니다. 실제로 미디어 과의존은 다른 정서, 행동 문제와 복합적으로 발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울, 불안, ADHD, 행동 문제와 같은 것들을 스크리닝할 수 있는 검사가 이 추가 심리 검사입니다. 따라서 진단조사 결과가 위험군이면서 보호자 동의를 받은 치유 서비스 연계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추가 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진단조사 결과는 위험군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러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보호자 동의를 받았다면 일반군과 주의군 학생도 실시가 가능합니다. 시스템상에서 추가 심리검사 요청을 체크하여 저장하신 뒤 실시하시면 됩니다. 진단조사 담당 선생님께서 추가 심리검사에 대한 보호자나 청소년 대상으로 안내하실 때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추가 심리검사에 대한 원페이퍼 안내 자료를 추가적으로 홈페이지에 업로드 해놓았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시거나 세부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모두 온라인으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검사를 진행하는 사람이 다른 것이 특징입니다. 검사 실시자와 진행 방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은 아동청소년 행동평가 척도 CBCL이라는 검사로 진행되는데 학생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가 학생에 대한 내용을 온라인으로 실시합니다. 하지만 학교나 보호자의 사정에 따라 온라인 실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진단조사 시스템에서 접속 후 추가심리검사지 관리에서 추가심리검사지 발송 요청으로 들어가신 뒤 오프라인 검사지를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립청소년 미디어센터로 연락해 주시면 더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중고등학생의 경우는 추가심리검사를 학생이 직접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자기보고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실시 주소는 아래와 같은데요. 학생들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온라인 추가심리검사 실시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용, 중고등학생용 이렇게 사이트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시작하기를 누르고 학교를 검색하여 선택하고 학년, 반, 반번호, 이름을 입력한 뒤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추가심리검사는 약 120에서 130 문항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요.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온라인 추가심리검사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진단조사 시스템에 접속하셔서 추가심리검사지 관리 들어가시면 검사 실시 및 안내 방법 탭을 보실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담당자와 중고등학교 담당자의 화면에 각각의 온라인 검사 주소가 안내되어 있으니 위험군 학생들이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담당 교사 판단하에 일반군과 주의군 학생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추가심리검사 대상자 탭을 보시면 되는데요. 이 화면에서 위험군 학생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일반군과 주의군 학생을 대상자 추가 버튼으로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심리검사 대상자 수 확인 탭에서는 우리 학교에서 보호자 동의까지 받은 위험군 학생이 몇 명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사 방법 선택 및 실시 여부 등록 탭의 경우 초등학교 담당자 화면과 중고등학교 담당자 화면의 차이가 있습니다. 초, 중, 고등학생 모두 온라인 검사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지만 온라인 실시가 어려운 초등학생의 경우 우편으로 검사지를 신청하여 오프라인 검사를 실시할 수 있어 추가심리검사 방법을 체크하는 란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추가심리검사 실시 여부를 입력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실시 여부라고 되어 있어서 헷갈리시는 선생님도 있으신데요. 실시를 한 결과에 대한 체크가 아닌 앞으로 실시를 할 예정인지 아닌지에 대한 계획에 대해 체크하는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검사지를 신청하시는 이 탭은 초등학교 담당자 화면에만 있습니다. 해당 탭에 검사지를 받고자 하는 주소를 입력하신 뒤 발송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발송 신청을 해주시면 미디어센터 담당자가 연락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탭인 추가심리검사 결과 보기에서는 학생들이 추가심리검사를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결과가 나오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결과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질문지에 대한 답변 여부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검사 결과에 대한 안내는 미디어센터에서 진행합니다. 따라서 모든 학생이 검사를 마친 뒤 추가심리검사 결과 발송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미발송 시 치유 서비스 기관에서 확인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결과에 대한 안내나 치유 서비스 연계가 늦어질 수도 있으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추가심리검사 결과는 학부모님과 담당 선생님들께 모두 미디어센터에서 안내를 드립니다. 학부모님들께는 자녀의 검사 결과를 안내문자로 발송을 드리고 추가심리검사 결과 임상군일 경우 병원 치료 연계 및 종합심리검사 지원이 가능하므로 그 안내도 함께 드릴 예정입니다. 담당 선생님들께는 학생들의 추가심리검사 결과를 메일로 발송해드리며 비임상군 학생에 대한 결과에 대한 해석 상담을 신청해 주실 수 있도록 해당 안내를 포함하여서 메일 발송을 드립니다. 이 해석 상담과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 연계에 대해서 다음 두 번째 챕터인 치유 서비스와 서비스 연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치유 서비스란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치유 서비스는 진단조사 결과에 따라 주의 위험 사용자군으로 확인이 되어 보호자 동의서까지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서비스입니다. 크게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지원과 종합심리검사, 병원 연계 등의 치료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한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을 위해서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방해소 사업의 치유 서비스는 대부분 학교로 상담 전문가를 파견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담당 선생님께서 치유 서비스를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서울 지역에는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와 각 권역별로 전문적인 인터넷 중독 예방과 관련한 기관이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진행하실 경우 어떤 지역보다도 더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반군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치유 서비스 신청을 통해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신청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적인 문제가 있거나 학교 자체적으로 강사가 파견을 나갈 수 없는 환경이거나 진행이 어려우신 불가피한 경우에는 미디어 과의존에 대한 부분으로 학교 내 상담 선생님께서 자체 진행을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아래의 치유 서비스 종류를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치유 서비스 중에 학생에게 해당하는 치유 서비스를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치유 서비스는 크게 개인 상담, 집단 상담, 해석 상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각 상담 서비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내 드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치유 서비스는 미디어 과의존 단계별 상담 지원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 상담은 학교 내 대상자가 4인 미만으로 적게 나왔거나 개별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위험군 학생들에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지닌 미디어 과의존 문제를 1대1 상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담입니다. 개인 상담은 학교로 강사를 파견하기도 하고 연계기관으로 직접 방문해서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운영 방법이 기관마다 조금씩 달라서 별첨 치유 서비스 연계기관 세부 안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속하신 학교의 지역구를 확인하시고 연계기관별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다음은 집단 상담입니다. 대상자가 4인 이상이거나 과의존 정도가 심하지 않은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참여할 수 있는 상담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디어 과의존 문제를 가진 학생들이 모여서 경험을 나누고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프로그램입니다. 강사를 학교로 파견하여 진행하고 있지만 아까 개인 상담처럼 집단 상담도 센터별로 진행 획이나 운영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별첨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석 상담은 아까 말씀드렸던 추가 심리 검사 결과에 대한 상담입니다. 추가 심리 검사 결과에 대해서 단회기로 결과에 대한 안내를 하는 상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리 검사를 통해서 임상군으로 나온 학생들의 경우에는 치유 서비스 기관에서 직접 추가 안내를 한 후 개입을 하지만 비임상군으로 나온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안내와 함께 자신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1대1 상담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임상군인 아이들은 어떤 치유 서비스를 진행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가 심리 검사 결과 다른 공존 질환이 있다고 판단되는 고위험군 학생의 경우 치유 서비스 기관에서 학부모에게 개별 연락이 가는데요. 병원 치료나 종합심리검사 지원에 대한 안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병원 치료나 종합심리검사를 무조건 위험군 아이들만 진행하는 건 아닙니다. 이러한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학교에서 직접 치유 서비스 기관으로 문의해 주시면 의뢰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들이 어떤 기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을지 서울 지역 치유 서비스 기관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서울 지역에는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뿐만 아니라 각 권역마다 전문적으로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치유 서비스 기관이 있습니다. 예방해소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는 저희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에서 진단조사와 치유 서비스 진행사항 전반을 총괄하고 있으며 치유 서비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특별히 학부모 교육은 미디어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으니 필요시 문의 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서울 지역에는 각 권역별로 6개 인터넷 중독 예방 상담센터가 있고 강동구의 경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함께 협력 기관으로 있습니다. 각 센터마다 담당 지역, 진행하는 치유 서비스의 종류, 신청 방법이 다르니 뒷면에 있는 별첨 문서를 확인해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치유 특화 프로그램으로 기숙치유 캠프를 운영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서울 지역의 경우 강서 인터넷 중독 예방상담센터에서 여자 청소년 대상으로 치유 캠프를 진행합니다. 치유 캠프는 담당 선생님들께서 신청하시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신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담당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이나 부모님들께 안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북 무주에 있는 국립청소년 인터넷 드림마을에서는 미디어 과의전 청소년들을 위해 기숙치유 캠프도 상시로 진행하고 있으니 필요한 학생들이 있다면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진단조사와 치유 서비스 진행 절차에 대한 설명을 다 드렸는데요. 이 요약본을 보시면 담당 선생님들이 순차적으로 도와주셔야 할 사항들에 대해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소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지만 미디어 활용이 불가피한 이 시기에 선생님들께서는 정말 중요한 일을 해주시는 것이니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문의사항은 서울시립청소년 미디어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업로드하였으니 확인하고 진행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진행될 진단조사와 치유 서비스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미디어센터로 문의 주세요. 이상으로 인터넷 스마트폰 진단조사 담당교사 대상 예방해소 사업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학생들을 위해 애써주셔서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